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정의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소위 말해 핫 이슈죠. 분양가 상한제와 헌법소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이 사업을 할 때 아시다시피 이제 조합원들이 받는 조합원 분양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을 분양하는 일반 분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반 분양분을 갖다가 이 분양가를 이제 한도를 정해놓는 거 상한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민간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할 때도 그 일반 분양이 상한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 쪽은 좀 다르겠지만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 사실은 택지가 거의 다 개발돼가지고 신규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없거든요.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신규 공급할 수 있는 건 일반 분양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세대짜리를 갖다가 재건축해가지고 1500세대가 됐다. 그러면 1000세대는 기존 조합원이 들어갈 거고 이제 500세대가 일반 분양이 될 테니까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반 분양을 높게 못 한다는 거죠. 아주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 플러스 표준 건축비 만큼만 이제 분양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택지라는 게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최근에 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는 거니까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법인들이 좀 우호적인 감정평가 법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좀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국감정원이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통제를 하겠다 말이 나오긴 하는데 택지는 사실은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이제 일반적이라고 보고 결국 건축비를 얼마나 받냐 이런 게 되는 건데 건축비를 이제 표준 건축비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딱 정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땅값 정해져 있고 건축비 정해져 있으니까 더 넘어갈 수가 없죠. 이제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높게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의 일반 조합원들은 자기들이 분담금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을 이제 조합에 현물 출자를 하고 그 조합이 그걸 가지고 그 땅 안에 있는 기존 세대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그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 세대 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에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건축비도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해가 이제 또 건축비 충당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기존 조합원들이 들어갈 때 이제 돈을 더 적게 낸다든가 경우에 따라서 환급까지 해준다든가 그런 재원으로 쓰는 건데 일반 분양분이 적어지거나 또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기존 조합원들이 이제 부담하는 부분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 분담금이 더 커지겠죠. 그럼 당연히 재건축 못하게 되고 이제 힘들다고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냐면 왜 우리가 돈 내가지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진행하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건 이건 너무 원초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집 내가 부수고 새로 지어서 내가 분양에 다른 사람 팔아가지고 하겠다는데 왜 나서냐? 그럼 그건 너무 원천적인 얘기인 게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구청이 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하고 이거 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공익적인 견지에서는 그건 건드릴 수 없는 거고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인가요? 김현미 장관께서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로 하냐면 어느 조합에 하냐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조합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신청, 그러니까 입주자를 이제 모집하는 그 시점부터 적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금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사업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5년, 10년씩 지나가지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다 나고 철거까지 하고 이주하고 있더라도 실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기 전이라면은 그 조합도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뭔지 보셔야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은 뭐냐면 기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집이나 어떤 시설물들 다 철거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그걸 누구한테 분양한다는지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관리처분 계획인데 그러면은 분담금도 금액이 다 정해지게 돼 있죠. 이제 기존 조합원이 얼마를 더 내고 얼마짜리를 분양받아 돼 있는데 그 시점 그렇게 되는 조합도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담금, 조합원이 부담하는 부담금 자체가 금액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관리처분 계획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그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그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 헌법상 23조의 재산권 보장 규정이 위반된다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건 뭐 사실 헌법재판소 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이제 다툴 여지가 있는 거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위헌이다 뭐 합헌이다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는 사안이고 뭐 저희 의뢰인들 중에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뭐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헌법소원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마 헌법소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건데 이거는 위헌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말하면 이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 법령 조항이 헌법상 부진정 소급 입법이에요. 이게 뭐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소급 말 그대로 거꾸로 거슬러 간다. 입법 법을 만드는 거죠. 이제 소급 입법 맞잖아요. 이미 다 확정된 사실관계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서 만든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니까 소급 입법이 맞아요. 헌법에서는 소급 입법은 금지됩니다. 위헌이에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결정에 의해서 이제 나뉘어진 게 소급 입법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이제 너무 불합리한 사안이 많아지니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부진정 소급 입법과 진정 소급 입법을 나눠가지고 진정 소급 입법은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부진정 소급 입법은 그 침해되는 법익보다 공익이 훨씬 클 때는 적용이 이제 가능합니다. 합헌입니다. 그러면 진정과 부진정이 뭐가 다르냐? 이제 말하다 보니까 헌법 강의가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진정 소급 입법은 해당 사실관계가 다 확정된 상태,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에서 법이 나중에 생겨가지고 적용되게 되면 그건 진정 소급 입법이고 부진정 소급 입법은 뭔가 진행되고 있다가 그 사이에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꾸로 적용되면 그게 부진정 소급 입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땅을 샀어요. 이제 땅을 사가지고 제가 1억 주고 땅을 한 평 샀는데 비싼 땅이겠죠. 샀는데 갑자기 국가가 나서가지고 법을 만든 시점부터 10년 동안 소급해서 땅 산 사람들의 하는 그 땅은 전부 다 국가 거다. 그리고 돈은 그 산 가격의 10%만 돌려준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처벌해. 뭐 듣자마자 말도 안 되죠 이제. 근데 그건 완전 소급 입법이죠. 제가 땅 다 사고 돈도 내고 등기까지 다 했는데 그제서야 이제 다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헌입니다. 이건 뭐 더 다툴 여지도 없이 위헌인 거고. 다만 제가 땅을 샀는데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제 뭐 돈도 내고 등기하려고 그러는 그 시점 얼마 바로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사는 건 다 국가 걸로 한다. 이렇게 똑같이 국가 걸로 하고 10%만 준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진정 소급 입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뭐 사유가 있겠죠. 국가가 이제 뭐 괜히 하는 뭐 공산국가도 아니고 괜히 하진 않겠죠. 뭐 투기가 너무 심해진다 아니면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마찬가지. 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부진정 소급 입법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다 난 조합은 만약에 분양 계약까지 하고 입주자 고지 공고까지 하고 다 돈 다 내고 입주까지 끝났다. 그때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가지고 입주까지 일반 분양 다 끝난 걸 갖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해가지고 그 높은 금액 같은 경우 토해내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 진정 소급 입법이지만 아직 일반 분양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 입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과 이걸로 인해서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소급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위헌이 되는 건 아니고 따져봐야 됩니다.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침해되는 사익은 명확하죠. 재산권이죠. 이제 기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재산권이죠. 관리처분계 인가 정도까지 확정됐다 그러면 내가 얼마 될지 대충 거의 다 확정되는 상태가 거의 안 바뀌는 상태인데 이제 와서 분양가 상한제가 되는 바람에 뭐 제가 기사를 보기로는 모 조합 같은 경우는 뭐 한 세대당 1억씩 뭐 1억에서 10억까지도 뭐 부담해야 되는 조합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누가 봐도 부담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그 제 재산권, 침해되는 사익이 재산권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보호되는 공익은 뭐 이제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뭐 국가적으로 이제 부담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무주택자 보호라든가 뭐 등등등이 있겠죠 이제. 이거 뭐 이제 김현미 장관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제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뭐가 더 세고 뭐가 더 나쁜지는 아마 헌법재판을 하게 되면 아마 헌법소원에서 아마 결정이 날 거는 같은데 그 김 장관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거는 뭐 진정 소급 입법이 아니고 부진정 소급 입법이고 또 뭐 침해되는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높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셨다는 거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마 최종적으로 법제처도 아마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나겠지만 이 정부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그 2008년도에 그 임대주택 의무 이제 그
의무로 이제 건축해야 되는 비율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25%인가를 해야 된다고 아마 이제 법이 이런 분양가 상한제처럼 생겼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10%였는데 25%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그래서 이거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때 헌법소원도 하고 이랬었는데 결국 그때 합헌이 났어요. 근데 합헌이 5고 위원이 4입니다. 위원 결정이 나려면 위원이 이제 6명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2명만 더 이제 헌법재판관이 위원으로 봤다고는 위원 될 사안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거 똑같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까지 다 났는데 그제서 갑자기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부담금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이 분양가 상한제도 관리처분 계획까지 다 끝났는데 이제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그러면 일반 분양을 비싸게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 조합원의 부담금 많아지는 거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게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임대주택 비율 관련해 가지고 합헌이 됐으니까 이것도 합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합헌한 이유는 뭐 이제 공익이 더 크다, 뭐 이렇게 뭐 이제 무주택 세입자의 이제 주거 안정을 한다, 공익이 크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난 조합은 임대주택 비율을 더 낮춰서 25%까지 하지 않고 뭐 15% 한다든가 뭐 12%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미 많이 진행된 조합은 새로 생긴 그 법령에 따른 25%를 지킬 필요 없고 좀 낮춰서 하는 게 예외로 인정해 줬었습니다. 그래 많이 이미 사업이 이제 많이 진행된 데는 조금 특례를 줬는데 이번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 완전 됐어. 관리처분이 인가고 뭐고 다 처분까지 다 됐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안 냈으면 다 그냥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 2008년도에는 임대주택을 이제 뭐 10%가 됐든 뭐 15%, 25%가 됐든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지켜줄 수 있는 공익이 명확했어요. 뭐냐면 임대주택 비율이 많아지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는 신규 택지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은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가 안정이 당연히 확실히 되겠죠. 10%에서 25% 되는 만큼 2.5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더 많이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고 무주택자 세입자의 이제 주거가 안정되는 건 확실합니다. 적어도 그만큼 확실한데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가격을 잡는다라는 건 좀 애매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듣기로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뭐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분양가 상한제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 이렇게 논거를 드는 모양인데 그게 과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확실하지도 않고 또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돼가지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부담금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아예 하지 말자, 재건축 재개발 하지 말자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신규 공급되는 이제 주택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자본주의 기본 원칙이 수요 공급 원칙인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그 공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도 애매하긴 해요. 물론 재판하게 되면 이제 정부 측 대리인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뭐 실증적인 걸 해가지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지만 재건축 재개발 가격이 안정이 되고 그래야지만 그 주위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고 그래야지만 좀 구축 가격 아파트가 안정이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지금은 재건축이 올라가면 신축 아파트 올라가고 신축 아파트 올라가면 그 주위에 기축 아파트 올라가서 다 올라가는 거니까 이걸 막으려고 한다 하면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확실치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헌법소원 관련해가지고는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부진적 소급 입법이다. 그래서 이게 과연 부진적 소급 입법은 이제 공익이 더 크다 그러면 합헌이지만 그로 인한 침해가 그러니까 기본권의 침해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이거는 위헌이 될 수 있어서 다툴 여지가 있는데 기존에 2008년도에 임대주택, 재건축 재개발조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한을 늘리는 거가 합헌이 나왔는데 그때도 5대4로 아슬아슬했고 또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다. 그때는 많이 특례를 뒀는데 이번에 아예 뭐 예외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이거는 위헌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뭐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듣고 받고 하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이제 뭐 뉴스 보고 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거고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이 건 관련해가지고 나는 우리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이 다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손해본다 하는 경우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